간밤 뉴욕 증시를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보다도 엔비디아부터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숫자만 보면 이건 뭐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현재 시간의 주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1.4%의 하락입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오늘 실적부터 잠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예. 엔비디아 실적 자체, 발표한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건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그쵸. 다시 한번 수치를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익, 매출 모두 긍정적으로 나온 건 분명합니다. 깜짝 실적 분명히 나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젠수랑 어떤 발언들이 소개돼야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161억이 예상됐던 매출액에서 18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주당이익은 3.36에서 4.0이라서 뭐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실적보다는 결국 더 중요한 건 4분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큰 미래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을 보면 그 5시에 이제 동부 시간 5시가 되겠고요. 서부 시간 2시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정식적으로 열리면서 이제 젠수랑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가이던스가 현재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1분기, 2분기는 정말 슈퍼 깜짝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는 얼추 4분기에 200억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매출 가이던스 200억 달러를 지금 현재 발표문에 보면 잡혀 있는데요. 월가의 전망치가 한 180억 정도 되거든. 186억 원저들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깜짝스러운 가이던스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단은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저 잠시 후에 나올 시간에서 나올 컨퍼런스 콜에서 질의응답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예. 내일 아침 방송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그런 깜짝 가이던스 아니었다는 건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을 비롯한 지금 많은 가장 큰 관심은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중국에 대한 중국향 매출에 대한 다양한 압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미 발표한 걸 보면 여태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이나 그런 관련된 쪽에서 20에서 25%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중국의 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수출에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정도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수요 감소를 충분히 많은 수요에 의해서 다양한 글로벌 수요에 의해서 상쇄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 분명히 오늘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가 되겠는데 그 이후에 집가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이제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이다라는 것까지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후에 시작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질의응답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무브먼트 움직임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가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오랫동안 주주이신 분도 있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엔비디아를 아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있겠죠. 어저께 이제 사상 최고 걸 보고 뭐 사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평균 등락 인재도 합니다. D 플러스 1일이죠. 실적 발표한 그 다음날 보면 평균적으로 등락 폭이요. 변동폭이 상장한 일에 항상 8% 정도 나옵니다. 8%가 위아래 진폭이라는 거죠. 정확히 한국말로 표현하면. 진폭이 8%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무브먼트가 큰 주식이었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2021년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만 보면 역시 평균 상승한 날이 좀 많았지만 지난 분기에는 플러스 거의 뭐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난 2024년 1분기 요번에 그들은 이제 분기를 빨리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4% 올라가서 일본 깜짝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등락이 큰 흐름이었다는 것이 엔비디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매출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럼 엔비디아의 현재 가치가 얼마느냐. 물론 오늘 나오면서 월가 이제 예상이 좀 실적이 바뀌겠지만 엔비디아는 그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요. 예상 실적 기준 PR이 한 25배에서 29배, 30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보더라도 27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27배가 물론 나스닥이나 S&P보다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12개월, 24개월, 36개월까지 보는 엔비디아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여타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정말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성장주들 50배, 100배 넘쳐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25배, 27배는 지금 딱 그런 보시면 금년 초에 막 올라갔을 때 대비보다는 오히려 주가는 싸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면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플러스 1일 실적 발표한 당일 다음 날이죠. 정확히 보면 미국 시장은 오늘 밤부터 우리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D 플러스 1일의 거래량이 거래 폭이 진폭이 평균 8%였고 이거는 상장일의 지금까지의 평균이었다라는 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리적 컨센서스가 따로 있다.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해낼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넘지는 못했나 봅니다. 어쨌든 뭐 다 좋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정도는 진폭이 더 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일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핫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줌 비디오입니다. 성장세는 안정되고 있으나 시티그룹에서 이번에 실적을 보고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수익성 기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당 이익도 조금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조금 좋게 나왔지만 매출의 증가세가 3.6%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라는 것이 원래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한 것도 좋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 정도의 주가를 갖고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티그룹이 냉정한 판단을 좀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주가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평가 전망은 다양한 시각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8분기 연속으로 깜짝 실적한 것 자체는 엄청난 대단한 겁니다. 다만 그 규모 자체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나 바클레이즈를 포함 최소한 두 곳은 오히려 오늘 목표 주가 좀 하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좋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다양한 부담스러운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줌 비디오 사실 주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 않는데 밸류에이션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은요. 보잉입니다. 거칠 것이 없다.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상당한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오더뿐만 아니라 중동발 오더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두바이에서 에어쇼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수많은 또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요. 작년, 재작년 동안은 실제로 에어버스가 거의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워낙 보잉이 새로 주문을 많이 받으면서 에어버스를 뒤로 물리치고 자기네가 주문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더라고요. 하는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가거나 김밥을 사러 가거나 먹으러 가면 그냥 뭐 1분 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나온 것도 있겠고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웬만하면 그냥 바로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자동차도 재고가 많이 쌓일 때는 바로 계약하면 바로 갖고 갈 수도 있겠으나 보통 밀리면 뭐 5개월에서 6개월 뭐 정말 명품차 같은 경우 뭐 몇 년 걸린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팬데믹 직후에 진짜 작년에 수요가 막 몰렸을 때 보면 일부 하이브리드 차 정도 1년 반 걸린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그것까지 뭐하러 기다려서 사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보잉 737 맥스가 됐건요. 에어버스 뭐 A300 시리즈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거를 주문하면 얼마큼 기다리면서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시기에 가면 7년, 8년 걸립니다. 어휴, 지금 주문하면.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러면 에어버스에 한참 많이 몰렸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지금 산다고 하면 또 보잉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지금 8년 기다릴래? 3년 기다릴래? 5년. 그런 차이가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갖고 저는 흥분하는 것 자체는 약간 그럴 필요까지는 좀 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항공기가 계속해서 주문도 늘어나고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처음에 주문하면 뭐 계약금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계약금이고 이런 것들은 생산 공정이 좋을 때마다 이제 더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아지면 어찌됐건 생산도 원활히 되면 순현금이 좋아진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도이치방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 목표 주가를 205에서 27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이대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 회사가 2024년 하반기 되면 빠르면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0월달 지난번 실적은 별로 발표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최소 세 곳이 하향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두바이라든가 중국 이런 이슈 등등에 대한 기대감과 확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린 곳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거 보잉은 너무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뉴스만 갖고 주식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잉이라는 종목 특성을 또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카스타 빠르게 가볼까요? 델입니다. 또 하나의 AI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스펙트럼 X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엔비디아가 또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델과 함께 또 새로운 시스템이 출시된다고 해서 이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앞으로 수요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델 이제 또 하나 이제 AI 플레이라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큰 관심이 없었고 왜냐하면 델 컴퓨터 자체가 델 테크놀에서 말하는 델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이 삼성 아니면 뭐 LG 아니면 뭐 HP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산 노트북 이런 거 쓰고 맞습니다. 대부분이 개인들도 많이 쓰시고 뭐 게임 좀 하신 분은 고성능 게임 뭐 직접 조립해서 쓰시고 중국 거 이런 거 막 쓰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뭐 대만 거, 에이서스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요. 미국이나 북미나 이런 데 보면 델을 엄청 쓰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그 왜냐하면 매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델 아니면 애플 쓰거든요. 그게 뭐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데 그것이 노트북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란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데이터 센터용 소위 서버용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거기서 AI 쪽에서 들어가면서 협업이 가능한 것들로 지금 델이 형성돼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델은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1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주식이. 그런 관점에서 PC에 대한 것들이 많은 관심이 없지만 PC도 분명히 살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델 컴퓨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AI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순서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